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던 부부의 삶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죠. 주인공은 34살의 김민수라는 남자입니다.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민수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직장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죠. 아무리 바빠도 주말만큼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민수의 아내 박지영은 32살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동료들 간의 분위기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특히 지영은 밝은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결혼 5년 차인 이들 부부에게는 5살 된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캠핑이었어요. 민수와 지영은 결혼 초기부터 자연을 좋아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만 다니던 캠핑이었지만 작년부터는 지역 캠핑 동호회에 가입해서 다른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동호회는 주로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끼리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가까워지는 분위기였어요. 민수는 이런 환경이 아들 민준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이는 캠핑을 갈 때마다 다른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줬죠.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들 가족은 캠핑 장비를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큰 가족용 텐트와 각종 요리 도구들, 그리고 민준이를 위한 장난감까지 차에 가득 실고 말입니다. 지영은 항상 도시락과 간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민수는 텐트 설치와 캠프파이어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의 직업이나 사는 곳 정도만 알고 지냈습니다. 깊은 사생활까지는 파고들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정을 나누고 있었죠. 민수는 이런 관계가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와는 달리 순수하게 캠핑이라는 공통 관심사로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내와 아이에게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영 역시 남편을 배웅한 후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직장으로 향했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민수는 특히 금요일 저녁을 좋아했어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는 설렘과 함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지영도 주말이면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캠핑 준비를 하면서 신나하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삶 뒤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봄 어느 화창한 주말 캠핑에서 지영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는데 평소보다 참가자가 많았어요.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33살의 정우진이라는 남자도 있었죠. 우진은 혼자 참여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동호회. 특성상 혼자 온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우진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어딘가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우진을 처음 본 것은 텐트 설치를 도와주러 갔을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서 척척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우진은 혼자라서 그런지 조금 어려워하고 있었죠. 지영은 평소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진은 지영의 도움을 받으며 고마워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진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캠핑을 자주 다니시나 봐요.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죠. 남편과 아이와 함께 1년 넘게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런 지영을 보며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아 있을 때도 우진은 지영 가족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다른 아빠들과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지영은 우진과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우진은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해외 생활 경험담을 재미있게 들려주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어요. 지영은 평소 남편과는 나누지 못했던 종류의 대화를 우진과 하게 되면서 묘한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워낙 진중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대화도 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우진과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책 이야기나 영화 이야기, 여행에 대한 꿈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어요. 지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어느새 묻어두었던 자신만의 관심사들이 다시 떠오르는 기분이었죠. 그날 캠핑이 끝날 무렵 우진이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참여하실 거죠? 지영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우진은 혹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호회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싶고 캠핑 장비 추천 같은 것도 받고 싶다고 덧붙였죠. 지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동호회 사람들끼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곤 했으니까요. 지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오늘 새로 온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특히 우진이라는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텐트 정리도 깔끔하게 잘하더라고 덧붙였죠. 지영은 그렇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속으로는 민수가 우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난번 캠핑 때 도움 주셔서 감사했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 캠핑 일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지영은 별다른 생각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진과의 메시지 주고받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지영은 처음에는 대화가 단순히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우진과의 대화가 기대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메시지 알림이 올 때마다 혹시 우진인가 하며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럼에도 지영은 이런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새로운 친구와의 우정 정도로 생각하려 했어요. 자신이 결혼한 여자이고 우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선을 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몇 차례 더 캠핑 모임이 있었고 우진은 어느새 동호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진을 좋아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우진이 가져오는 재미있는 게임이나 외국 과자를 무척 좋아했죠. 민수 역시 우진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영과 우진의 관계는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빈도가 늘어났고 내용도 점점 더 개인적이 되어갔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지영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지영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지영은 우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결혼 생활에 대한 작은 불만들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 가끔은 더 로맨틱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우진은 그런 지영의 말을 공감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동호회에서 1박 2일 캠핑을 계획했어요. 평소보다 규모가 큰 행사였고 참여자도 많았습니다. 그날은 민수가 특히 피곤해 보였어요. 한 주 동안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연일 야근을 했기 때문이었죠. 지영은 남편이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민수는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며 캠핑에 참여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설치할 때부터 민수는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동작도 느리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 괜찮냐고 물으니 민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우진도 민수의 상태를 걱정하며 텐트 설치를 도와주었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민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영은 남편이 정말 많이 지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아빠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자꾸 민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밤이 되자 민수는 일찍 잠들겠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민수였는데 그날만은 달랐어요. 민준이도 아빠와 함께 텐트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지영은 혼자 남겨졌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영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은 지영에게 민수 씨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사람들이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지영과 우진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었어요. 둘만 남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도 조심스러워졌고 시선을 마주치는 시간도 길어졌죠. 우진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신데 때로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영은 그런 우진의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남편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을 우진은 알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죠. 우진은 그런 지영을 보며 조용히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지영은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진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지고 난 후 우진이 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할까요? 지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우진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영 가족의 텐트 근처였습니다. 민수와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바로 그 텐트 말이에요. 지영은 깜짝 놀라며 안 된다고 했지만 우진은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말했죠.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우진의 손길과 속삭임이 지영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영은 우진을 따라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부터 지영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남편과 아이가 잠들어 있는 그 가족용 텐트 안에서 말이에요. 지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지영에게 죄책감과 함께 묘한 흥분을 가져다 주었어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함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진 역시 마찬가지였죠. 금지된 관계의 스릴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와 민준이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캠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지영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후회가 밀려왔고, 때로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심장이 두근거리곤 했죠. 우진과의 메시지는 예전보다 더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간접적인 표현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내용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해방감을 느꼈어요. 민수는 여전히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지영과 민준이에게 인사를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민수가 예전보다 더 지루하고 뻔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진과의 자극적인 관계를 경험한 후 평범한 일상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영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우진의 메시지였죠. 지영은 요리를 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우진이 보낸 내용은 우리만 알던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나네요.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진의 메시지를 읽고 있던 지영은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지영에게 누구 메시지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캠핑 동호회 사람이라고 말했죠. 민수는 특별히 의심하는 기색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혹시 민수가 메시지 내용을 봤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우진 생각뿐이었어요. 동시에 이런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부터 지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민수가 없을 때만 확인했고, 답장도 신중하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진과의 관계는 더욱 은밀하고 자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편 민수는 그날 이후로 지영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놔두던 지영이 요즘에는 항상 자신 옆에 두고 있었어요. 민수는 직접 지영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경우를 생각하니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부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민수는 혼자서 지영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영이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오랫동안 지영이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웃을 때도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은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지영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민수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소 소장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최근 행동 변화와 의심스러운 점들을 모두 말했죠. 탐정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충분히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한 달 정도면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실히 알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탐정과의 계약을 맺은 후 민수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지영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수는 지영의 모든 행동을 예전보다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빈도나 표정의 변화. 심지어는 화장하는 시간까지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의심하고 관찰할수록 지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영은 민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요즘 들어 민수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의도적으로 평상시보다 더 친절하게 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민수는 탐정의 조언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어요. 탐정은 조사 기간 동안 절대로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죠. 민수는 이 조언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영과 우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메시지로만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만날 기회를 찾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는 정도였지만 점차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탐정 조사가 시작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진의 정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탐정이 우진에 대해 신상조사를 해본 결과 그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우진은 지영이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 일을 도우면서 향후 경영권을 물려받을 예정인 인물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수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진이 지영의 직장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첫째로는 지영의 직장 내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서 민수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었죠. 민수는 이 정보를 접하고 나서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지영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상승의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영이 그런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탐정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 대화 내용까지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영과 우진이 생각보다 훨씬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지영은 회사에서 조퇴를 했어요. 민준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우진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죠. 탐정은 이 모든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민수가 이 사실을 탐정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자신과 아이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치밀하고 대담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몇 차례 더 있었어요. 지영은 다양한 핑계를 대며 우진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탐정은 놓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탐정이 민수에게 제출한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탐정은 민수에게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말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 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진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했죠. 민수는 그 자료들을 받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것은 아직도 지영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고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영을 보며 이제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실을 지영에게 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민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지영이 매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민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지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저녁을 다 먹고 자신의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민수는 지영에게 말했어요. 오늘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실로 나와서 앉자고 했습니다. 지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나왔죠.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은 지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뭘 하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영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민수는 천천히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씩 지영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우진과 만나는 사진 둘이 함께 걸어가는 사진. 그리고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영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지영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이건 오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너무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출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는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영이 다니는 회사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했죠. 그리고 둘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만나왔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지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민수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민수가 가장 분노한 것은 바로 그 캠핑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 텐트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민준이와 내가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지영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충동과 감정에 휩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배신이었죠. 지영은 정말 미안하다며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민수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미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진을 상대로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죠. 지영은 깜짝 놀라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죠. 특히 우진은 지영의 직장 상사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영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민수는 이미 변호사와도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충분히 통용될 만큼 완벽하다는 확신을 받았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고, 우진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입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우진의 아버지가 자신의 직장 사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로 지내라고 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민준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갈 것이며 지영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방에서 혼자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민수의 차가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대화가 있은 지 일주일 후, 민수는 약속된 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의뢰했어요. 담당 변호사는 민수가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승산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특히 우진의 사회적 지위에 주목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사장의 아들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경영권을 승계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죠. 또한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만큼 완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영은 민수의 집을 떠나 친정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부모님께는 당분간 민수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고만 말했을 뿐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부모님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지영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직장 상황이었습니다. 우진과의 관계가 알려지면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우진이 사장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지영은 매일 출근하면서도 언제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의 소송 준비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우진 측에 전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우진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식 통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이었죠. 통지서를 받은 우진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들의 불륜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진의 아버지는 즉시 우진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우진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진의 집안에서는 긴급히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가족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민수 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었죠.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우진 측의 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민수의 변호사에게 전해진 합의 금액은 상당했지만 민수에게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배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특히 가족 텐트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분노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고 양측 모두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측에서는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고 우진 측에서는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는 양측의 변호사들과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했어요. 민수는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이었고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재판부는 민수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후 불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 기록, 그리고 탐정의 상세한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가 일관되고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판사도 이렇게 완벽한 증거자료는 드물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가족 캠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표했어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가족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자료 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죠. 한편 지영의 직장 상황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업무 분위기도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우진이 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영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우진의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지영이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직접 지영을 불러서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권유의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요나 다름없었죠. 지영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5년간 다녔던 직장을 이런 식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쓸쓸히 회사를 떠났어요. 사직 후 지영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결국 사실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충격받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지영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위로해 주었죠.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고 민수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진 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합의를 제안했지만 민수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몇 차례의 재판을 거친 후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민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혼은 당연히 인정되었고 양육권 역시 민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자료 부분에서 민수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우진에게 부과된 위자료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진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특히 가족 캠핑장에서 남편과 아이가 있는 텐트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중대한 가중 요소로 판단했어요. 또한 우진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지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도 사회적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죠. 가장 소중했던 아들 민준이와도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진은 판결 후 아버지와 함께 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이지만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의 사장 아들이 연루된 불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의 가족들은 위자료 지급 후 우진을 해외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국내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 사건의 여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회사 경영권 승계도 당분간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의 아버지는 아들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회사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한편 민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새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지영과 함께 살던 송파구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에게도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민수가 찾은 새 집은 강동구에 있는 깔끔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민준이 방과 자신의 방을 따로 둘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민수는 과거와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지영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은 모두 버렸어요. 하지만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왜 함께 살지 않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민수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엄마가 잘못된 일을 해서 당분간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나이에 맞게 설명했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민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캠핑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가족용 텐트는 그날 밤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그 텐트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텐트를 구입했습니다. 민준이와 단둘이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텐트였어요. 새 텐트를 받아본 민준이는 신이 났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캠핑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어요. 민수는 민준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다짐했죠. 첫 번째 캠핑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전 동호회와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과거의 기억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캠핑장을 찾아봤어요. 강원도에 있는 한적한 캠핑장을 선택했습니다. 캠핑을 떠나는 날 아침 민수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자고 말이에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에 새 텐트와 장비들을 실으면서 민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캠핑장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영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앞으로 민준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캠핑장에 도착해서 새 텐트를 설치할 때 민수는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텐트와는 달리 새 텐트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로웠어요. 과거의 더러운 기억들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새 텐트가 마음에 든다며 이곳저곳을 살펴봤어요. 그날 저녁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민준이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더럽힌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이제 자신과 민준이는 깨끗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밤이 되어 새 텐트 안에서 민준이와 함께 누워 있으면서 민수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었죠. 민준이는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민준이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길이 정말 상쾌했어요. 민수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곳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이에요. 민준이는 좋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민수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